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전 첫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오늘 송태곤 구단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들의 제전 맥심 커피배 오늘 이 대회와 정말 잘 어울리는 기사가 출전을 합니다. 인간 알파고 바둑의 신 박정환 구단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되죠. 네, 2017년 알파고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기사는 박정환 구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17년 첫 지금 방송대국 어떤 내용의 바둑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네, 자 오늘 박정환 구단의 상대는 바로 이영구 구단입니다. 이영구 구단은 최근 올해부터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게 되었는데요. 맥심 커피배를 통해서 코치진과 선수의 대결이 많이 성사가 되고 있는데 또 한 번의 국가대표팀 간의 대결,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현장에서 두 대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안수민 리포터 나와주시죠. 18회 맥심배 입신 최강전 첫 대국의 두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16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컨디션 어떤가요? 오늘 좀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컨디션 좋고요. 아까 산책도 잠깐 했었는데 집 네. 근처에서 뭐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먼저 올해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잖아요. 일이 적성에는 잘 맞나요? 아직 한지 2달밖에 안 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좀 개인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서 그건 아쉽지만 뭐 나름 뭐 재밌는 점도 많아서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적성에 맞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는 맥심배에서는 첫 대국이죠. 네, 첫 대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4강 승리 후에 인터뷰에서 오늘 부딪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요?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잘 해왔기 때문에요. 오늘 조금 재밌는 승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좀 약자인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꼭 이변을 일으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입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2017년도도 국내 랭킹 1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맥심배 첫 대국이시잖아요.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나요? 네, 일단 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요. 상대도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두겠습니다. 또 이번 18회 맥심배 시작하면서 여자 팬들 얻으려고 노력 많이 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 팬들을 위해서 어떤 매력 보여줄 건가요? 네, 일단 뭐 팬분들을 위해서 좋은 대국 내용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승리까지 이어진다면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도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강전의 첫 단추를 꿰 이영구 구단과 박정환 구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바둑 세계에서도 순위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영구 구단이 어떤 바둑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현장에서 안수민입니다. 네, 역시 바둑 기사의 매력은 바둑 내용으로 또 보여주는 거겠죠. 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시청자분들에게 응원을 부탁해서 과연 누구를 응원을 해야 될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대회 정보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9단 만의 무대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우승 상금 5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24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자, 16강전 오늘 첫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16강전부터는 더 어려운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24강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대진표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선수가 조금은 유리하겠구나 이런 대국들이 보였는데 16강전부터는 물론 뭐 객관적으로는 어느 쪽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측은 갈지 몰라도 한 판 한 판 정말 치열한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자, 16강전부터 시드도 총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경기 이영구 구단과 박정환 구단입니다. 자, 카누 포인트 이영구 구단이 17위, 박정환 구단은 카누 포인트도 1위군요. 박정환 구단은 1이라는 숫자랑 정말 네. 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영구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 자, 오늘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예상을 해주시죠. 뭐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박정환 구단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돼요. 뭐 상대 전적 면에서도 박정환 구단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영구 구단이 오늘 뭐 컨디션도 본인 입으로 지금 괜찮다고 했고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둑 내용은 치열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이영구 구단이 인터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모두 끝냈다 이렇게 네. 밝혔거든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바둑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죠.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전 첫 경기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이영구 구단, 이영구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 자, 돌은 미리 가렸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흑번, 이영구 구단의 백번입니다. 자, 이영구 구단 2011년에 입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물가정보배에서 윤준상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구단에 올랐고요. 박정환 구단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국내 최연소 구단이라는 또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0년에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이 두 부문에서 차지를 하게 되면서 입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남자 단체전, 혼성 페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었죠.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생각 시간 각자 10분 40초 초읽기 3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의 첫 수가 놓여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영구 구단이 어떤 작전을 들고 나왔을지 그것이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이영구 구단 첫 수를 바로 내려놓았는데요.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포석도 따로 준비를 했겠죠. 일단 프로 기사들이 이제 상대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좀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초반입니다. 네. 상대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포석으로 가지고 가면서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보통 기사들이 이제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말을 할 때 어떤 준비들을 다 말을 하는 건가요? 뭐 신체적인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방식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야기하신 거 그대로 뭐 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국 시간이 예를 들어 저녁 대국 시간이다. 그러면은 신체 리듬을 저녁 대국 시간에 맞춰서 조금 세팅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일부러 뭐 잠도 늦게 자고 네. 아예 뭐 일어나는 시간 자체를 굉장히 오후에 일어난다든지 해서 지금 다른 생각 별로 안 하고 바로 바둑에 좀 집중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컨디션 관리를 하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초반 포석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제 중반이나 종반은 사실 어떻게 준비를 어떤 중반이나 종반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한다고 표현하기가 조금은 애매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최근에 뭐 흑으로는 어떤 보석을 많이 뒀고 뭐 백으로는 어떤 보석을 많이 뒀고 흑으로는 이 포석으로 뭐 몇 승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죠. 보통 바둑적인 준비로는 포석 연구를 이제 가장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겠군요. 네. 자, 대국전 인터뷰를 통해서 두 대국자의 각오 들어보았는데요. 자,
자, 이영구 구단이 이변을 일으켜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좀 멘트가 팬들이 가장 원하는 멘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가장 사실 저도 뭐 프로 기사로서 뭐 인터뷰를 많이 해봤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멘트가 가장 좀 자주 나갈 네.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하지만 팬들이 원하시는 인터뷰는 아무래도 뭐 이번에는 뭐 확실히 이기겠다. 네. 그러니까 중국 기사들이 사실 이런 인터뷰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국은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좀 바둑하면은 좀 A를 많이 따지는 네. 그런 좀 종목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스포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승리한 이후 뭐 세레모니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대국이 끝난 후에 패자에게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점점 한국도 스포츠로 지금 간지 오래됐고 인식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기사들이 특히 젊은 기사들이 그런 식으로 좀 팬들에게 더 다가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오늘 바둑 내용을 통해서 매력 발산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어제 최정 선수와 오정아 선수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또 새로운 네. 매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어린 기사들은 이제 바둑을 알리는 데 있어서 흔히 말하는 좀 몸을 사린다고 해야 될까요? 뭐 네. 뺀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정환 구단도 좀 그런 식으로 방송 섭외가 온다면 네. 좀 출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환 구단 바둑 센 거야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매력 어필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른 면으로도 좀 매력을 발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정 선수와 오정아 선수 바둑 세고 얼굴 예쁜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반가웠고요. 아, 바둑 외적인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는 바둑이 뭐 내용도 물론 뭐 항상 중요하지만 네. 프로 기사들이 뭐 어떻게 뭐 생각하고 뭐 생활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구 구단 딱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 기사라면 네. 생각을 하는 타이밍이에요. 왜냐? 작전의 기로거든요. 여기로 막아서 상대 모양을 견제하면서 좀 무난하게 두느냐 아니면은 같이 모양을 서로 나눠 갖는 이런 모양으로 가느냐. 정석 선택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요. 가장 익숙한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수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영구 구단이 준비해온 작전 조금은 우주류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중앙 쪽 네. 실리보다는 중앙 두터움에 힘을 실어주겠다, 치중을 하겠다 그런 작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중앙 운영은 프로 기사들도 정말 힘들어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앙은 뭐 공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중앙에서 뭔가 집을 만들기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중앙 쪽으로 돌들이 잘 안 가거든요. 네. 현실적인 이제 3선이나 뭐 4선으로 가서 집을 차지하는 쪽으로 가지 중앙 쪽으로는 어지간해선 두지 않는데 이영구 구단은 그래도 오늘 대국 박정환 구단을 상대하려면은 뭔가 두터움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받아두었고요. 자, 가볍게 처리를 하고 좌변으로 향했습니다.
좌기 쪽에 걸쳐진 흑도를 향해서 협공을 했는데요. 이런 포석은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공식 대국에서 이 상황에서 여길 두고 바로 또 이곳으로 침입한 바둑은 없습니다. 보통 저렇게 간격이 충분할 경우에는 정석대로 완성을 시켜서 벌려두는 데까지 정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렇죠. 여기 둔수로는 이제 뭐 호구 치고 이곳을 한 칸 뛸 때 뭐 이렇게 두느냐, 한 칸 좁혀서 두느냐, 아니면은 잊고 난 다음에 한 칸 뛸 때 뭐 세 칸을 아래로 두느냐, 위로 두느냐. 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벗어난다고 해도 이곳을 걸치는 것 정도. 그러니까 모든 돌이 상변에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자, 지금 실전에서 나온 눈목자 행마는 보통 특수한 경우 때 많이 두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조금 오늘은 색다르게 둬보고 싶다. 그럴 때도 가끔 나오는 수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일 때 가장 많이 나오나요? 아무래도 이제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세력 작전을 펼칠 때나 아니면은 여기서 선수를 좀 빨리 잡고 다른 곳을 워낙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이럴 때 많이 나오는 수법이에요. 그렇군요. 이렇게 지켜두어서 벌리게 된다면은 여기서 후수를 뽑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박정환 구단은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걸쳐갔습니다. 지금 흑이 하변에서 걸친 이유는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정석이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이곳에서 모양이 펼쳐진다고 해도 이 정석 자체가 자연스럽게 백의 좌악이 모양을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의 우변 모양은 흑의 이 두 칸 벌림이 자연스럽게 또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석의 진행이라면은 백보다는 흑이 조금 더 기분이 좋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은 한 칸이나 두 칸 높은 협공을 해서 흑의 돌을 우변 쪽으로 보내고 백은 이 좌하 일대를 모양을 키워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정석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정석이 이제 날일자로 받아두는 정석인데 그렇죠. 지금 이 배석에서는 안 어울릴 수도 있겠군요. 여기를 날일자로 두고 이렇게는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네. 자, 뭐 같은 개념이죠. 협공을 그렇죠. 했습니다. 지금 이영구 구단은 조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돌이 한 발이라도 중앙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지금 박정환 구단도 3-3에 들어가는 정석을 선택 안 한 이유는 정석 진행이 되고 백이 이렇게 이제 좌하기 쪽을 두게 되면 좌하기부터 하변의 모양 그리고 우상기의 이 정석까지 모든 돌들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 한 칸 뛰는 정석이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중앙 쪽을 백의 중앙 모양이 커지기 전에 좀 견제를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죠. 박정환 구단도 이미 상대의 작전을 눈치를 챈 거죠. 오늘 재미난 수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칸으로 받아두었는데요. 정말 이 정석 대사전 이런 굉장히 두꺼운 책에 웬만한 변화도는 다 있는데요. 그 책에도 이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생소한 모양입니다. 이영구 구단은 지금 이 형태를 따로 연구를 했을까요? 그래도 이 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딱 이 포석에 대해서 연구가 돼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모양에 대해서 한 칸 높은 협공을 하고 흑이 뛰었을 때 두 칸 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뭔가 이영구 구단이 일부러 조금 약간 알파고스럽게 그렇게 좀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바둑을 가져가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왠지 대국을 네. 하면서 박정환 구단으로 하여금 그런 대국이 생각나도록. 박정원 구단이 한 행사 인터뷰에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알파고와 대국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질문에 제 별명이 인간 알파고인데 알파고보다 더 기계스럽게 둬서 알파고를 당황시키겠다 이런 네. 대답을 했었는데요. 지금 역으로 오는 이영구 구단이 박정원 구단 좀 당황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정환 구단이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알파고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았는데 네. 아무튼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알파고랑 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이제 오전 전패를 당했어요. 한 번도 이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고 나중에 다 끝이 난 이후에 이제 전화 인터뷰에서는 아마도 선 정도 치수 차이가 나지 않을까, 뭐 네. 선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결에서 반집 승부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승리를 한 번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네. 그 정도 치수 차이지 않나. 근데 프로드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약간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박정환 구단이 그러니까 선 정도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선이면 뭐 100% 이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선이면 그래도 확실히 자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정환 구단도 지금까지는 수순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다가 네. 딱 멈췄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 수는 여길 두고, 그러니까 보통 날일자나 이렇게 한 칸으로 뒀을 때 흙의 다음 한 수는 거의 이곳이에요. 이곳을 두고 네. 이렇게 두는 건데 뭔가 작게 있는 것보다 넓게 있는 것이 지금 백이 좋다. 약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네. 여길 두고 이 정석 역시 이곳이 원래 날일자나 한 칸에 있을 때 나오는 정석이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되고 백이 손을 뺐을 때 돌이 가볍지 않습니까? 네. 이영구 구단은 오히려 이런 작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돌을 손을 뺐을 때 돌이 가볍다. 다가오더라도 중앙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네. 훨씬 더 좋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두 칸을 띈 것 같습니다. 우상귀처럼 다시 한번 이제 가볍게 손을 빼기 위해서 두 칸을 띄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영구 구단의 작전은 이제 하변에서 좌하기 쪽에 투자를 조금 많이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가볍게 두면서 선수를 뽑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박정환 구단 생각 시간 다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손이 딱 멈췄어요.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일단은 첫 번째 날일자 그냥 원래 정석대로 두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아예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지만 그냥 선수를 잡고 좌하기 쪽을 먼저 그냥 뛰어나오는 것. 이런 정석도 분명히 지금 머릿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흑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 초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알파고의 등장으로 이런 행마의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정수들 많이 파괴가 되었는데요. 역시 정석에도 영향이 조금 있군요. 정석의 영향이 굉장히 많죠 지금. 네. 예전에는 뭐
안 좋다고 했던 정석들 같은 경우를 30초. 다시 한번 하나. 생각해 보게 되고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참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소목정석에서는 이런 수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소목에서는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래로 늘어준다면 위로 막아서 아래로 한 칸 협공했을 때 그냥 위로 한 칸 뛰고 씌우는 정석을 택했다. 일단 그렇게 아. 일단 먼저 생각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네. 여기로 이제 젖히면은 제가 볼 때는 끊을 생각보다는 위로 막을 생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으려고 한다면 차라리 이 붙인 걸로 먼저 아래로 붙이는 게 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젖혀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켜놓고 3-3을 들어간다든지 네. 조금이라도 중앙 쪽에 돌을 해놓고 두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뭔가 생각이 길어지길래 조금 30초. 새로운 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여길 붙이고 끊는 사실 이런 수는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혹시 두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이제 다른 곳을 붙여가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정환 구단의 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 쪽을 견제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 정석은 이상해요. 음. 흔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좋은 네. 정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이렇게 돼야 아. 알고 있었던 그 정석인데 네. 백이 단수를 치고 있게 되면은 일단 줄이 틀려요. 그렇네요. 네, 줄이 다르기 때문에 집이 그만큼 더 많이 납니다. 약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만큼 더 중앙에 비중을 두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런 정석을 지금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네. 여기서 30초. 실리로만 본다면 백이 중앙으로 가는 손해를 보는 수를 뒀기 때문에 네. 하변에서 좀 집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뜻이죠. 우하위에서 기존의 정석으로 두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두 기사의 30초. 수읽기로만 하나, 진행이 된 이 둘, 형태 정말 셋. 재밌습니다. 넷, 부분적으로는 다섯, 아무리 봐도 여섯, 백이 잘 됐다 이렇게 일곱. 생각이 돼요. 네. 여덟. 전체적으로 뭐 누가 좋고 나쁘다고 말하기엔 아직 너무 초반이긴 하지만 저는 이영구 구단의 그 초반 작전은 네. 그래도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새로운 수를 들고 나와서 부분적으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분적으로는 조금 득을 봤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영구 구단이 그래도 계속해서 오늘 대국은 뭔가 중앙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박정환 구단이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이제 더 이상 뭐 중앙 쪽은 안 줄 거야라는 그런 정석을 지금 정석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런 지금 모양을 좀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네. 확실하게 모양을 정리를 합니다. 포위를 해 두었고요. 여기서 흑은 일단 가장 무난한 진행은 이곳을 두고 날일자 정도로 둬서 좌기를 지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백은 또 어느 정도 두텀을 하나, 얻었기 때문에 둘, 셋, 좌상기 쪽을 넷, 들어가면서 또다시 여섯,
좌변 일곱, 쪽에서 전투가 여덟, 펼쳐질 가능성이 아홉. 높습니다. 흔히 좌하기 하변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뭐 맥점이 이런 데를 이제 갖다 붙이고 막으면은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뭐 위로 단수 치고 찌르고 있고 이런 모양이 맥점으로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수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강력한 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곳을 둘 때 여덟, 일단 단수 치는 거나 아니면은 이곳을 막아서 하변에서 조금 지운다고 해도 좌기 자체가 아예 다 통으로 들어가면은 괜히 악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고서는 네. 생각은 해도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체로도 귀에 맛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렸다가 또 악수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박정환 구단 이제 중앙 쪽은 어느 정도 견제를 했다. 다시 이제 실리를 차지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정환 구단과 이영구 구단의 대결 신수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바둑과 커피의 만남,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오늘 16강전 첫 경기가 열리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견제를 하고 나서 우하귀 침입을 했는데요. 지금 아, 막는 방향이 보통이라면은 네. 차단 쪽으로 30초. 이곳으로 많이 두는데 네, 셋, 어차피 연결을 하더라도 차단할 여섯,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당장은 차단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차단하려면 할 수 있다. 박정환 구단도 그래서 아예 이렇게 연결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순환 후기를 해보면은 박정환 구단이 3-3을 침입하자 우선은 차단을 하고 그쵸. 그다음 젖히니까 막은 결과가 되는 거네요. 처음부터 이제 이영구 구단이 네. 차단보다는 이곳에서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은 지금처럼 막는 것이 정수예요. 왜냐하면은 이곳으로 막게 되면 흙이 젖힐지 아니면은 네. 하나 밀고 30초. 젖힐지 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 선택권을 없앤 네. 것이기 때문에 다섯, 네. 이영구 구단의 선택이 일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완전 똑같이 됐죠? 네, 이렇게 그러네요. 되면. 자, 여기서 백이 선수를 뽑고 자, 이제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먼저 갈 수가 있을 텐데 두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일단 첫 번째 네. 흙이 다가오는 것이 집으로도 크고 백이 이제 곤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곳을 벌리는 것. 두 번째가 그냥 확실하게 좌하 일대를 완벽하게 잡아두는 것. 네. 세 번째가 둘, 또다시 적극적으로 침입을 하면서 이 돌을 좀 전투를 해보겠다. 셋 여덟,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한 수라고 생각되는 거는 우변 벌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적극적이라고 보이는 것은 좌상기 침입. 오히려 이 자상기를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옆으로 비스듬히 걸쳐서 이 상변 쪽을 키우는 것은 이상할까요? 이것은 지금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로 두고 받을 때, 그러니까 이 모양을 펼칠 때는 이 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어져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초. 나중에 젖힌다든지 하면은 둘, 실리가 이제 쉽게 또 이 부분이 네. 지워지기 다섯. 때문에 네. 지금은 그곳으로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그치. 적극적인 수로 지금 들고 나갔고요. 박정환 구단이 워낙 계산이 정확하고 또 후반 끝내기 실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하고 이제 상대하는 기사들의 이제 첫 번째 생각은 판을 좀 정리시키지 말자 이런 생각은 다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 전성기 때 이창호 30초. 구단하고 네. 상대하는 기사들이 다 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상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붙이는 정석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붙이는 수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봐요. 여기서 붙이게 되면요. 이 변 쪽에 있는 흙 한 점이 좀 외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잘 붙이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늘어서 뭐 넘어가려는 그런 생각인가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30초. 하나, 글쎄요. 둘, 셋, 이 정석은 다섯. 지금 이야기하신 그대로 이 돌 한 점이 좀 여덟, 외로워지기 때문에 별로 두는 작전은 아니거든요. 네. 박정원 구단도 처음에 이제 손은 뭐 한 칸이나 날일자 거의 이곳으로 가다가 지금 여기로 갔는데 네. 글쎄요. 오늘 박정환 구단의 작전은 철저한 실리 작전인가요? 박정원 구단은 원래 이 베이스 자체가 항상 실리 작전이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이영구 구단처럼 뭐 작전을 네. 세워왔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셋, 이제 이영구 구단이 네. 뭔가 작전을 펼치려고 하니까 그거를 좀 여섯, 무마시키려는 일곱, 수두를 둘 뿐이지 여덟, 뭐 아홉. 색다르게 평소와 색다르게 음. 두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놓고 다시 우변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영구 구단의 생각은 좌상기는 저 교환만으로도 약간은 이득이다. 다음에 흙이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가장 간단한 거는 넘어가는 거지만 지금 뭐 바둑 자체가 확실히 유리한 상황도 아니고 네.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에 둔다면 차라리 뭐 30초. 한 중앙으로 한 칸 정도 뛰어서 네. 셋, 백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서 공격을 하는 여섯, 이런 식으로 일곱, 갈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음. 하지만 박정원 구단의 역시 스타일로 봤을 때는 좀 여기도 그렇고 네. 계속해서 뭔가 실리를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네. 이 하변 작전 하나만으로 중앙 쪽은 이제 더 이상 뭐 신경 안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좌기만 가져가면은 어느새 사기생이거든요. 30초. 하나, 그렇네요. 둘, 셋, 언제 이렇게 실리를 차지했는지 모를 다섯, 정도로 네. 여섯, 쉽게 지금 일곱, 실리를 차지하고 여덟. 있습니다. 아홉. 이런 상황에서 백이 귀 쪽으로 막는 것은 이상할까요? 귀 쪽으로 막는 것은 지금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네. 나가게 되면은 보통 이런 작전을 펼칠 때는 흑돌이 일단 가깝게 있고 네. 이 한 점을 버려도 하변 쪽에 발전 가능성이 높을 때 이런 작전을 펼치는데 네. 지금은 일단 이 돌도 없어서 셋, 간격도 넓고 넷, 하변에 발전 가능성도 없기 여섯, 때문에 일곱, 별로 선택하고 싶은 여덟, 정석이 아닙니다. 아홉. 지금 이 수도 자주 나오는 수는 아니에요. 이 수도 네. 여기에 돌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두고 넘어갈 때 가끔 나오는 수지 넘어갈 수 없을 때 나오는 수법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지금- 날짜로 들어가고 네. 받을 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박정우 구단의 생각은 여기가 그냥 선수로 백이 두터워지면은 하나, 둘, 이 돌이 거의 뭐 버려야 되는 돌로 되기 때문에 네. 이거보다는 지금 이제 주위 배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뭔가 간격도 조금 작게 하고 넘어가는 것도 남겨놓고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두겠다. 지금 상황하고는 잘 어울리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받아 놓고 다시 귀 쪽으로 향하는 건 흐름이 이상한가요? 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치받은 네. 이상에는 일단은 네. 젖히는 것이 무난합니다. 네. 백은 네. 네. 그러자 귀를 차지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수순이 이 네. 모양에서는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원래는 지금 흑도 뭔가 잘 두는 선택이 아니고 백도 사실 그렇게 백도 여기를 지금 막아야 될지 늘어야 될지 평상시라면 선택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두 기사 모두 이곳의 가치를 좀 그렇게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서로 상대에게 그쪽으로 돌이 가라고 둘, 떠밀고 셋, 있습니다. 지금. 아,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 흑이 단수 치고 흑도 여기서 그냥 손을 뺄 것 같아요. 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기나 뭐 이런 곳으로 손이 받는다. 그럼 백은 여기서 이제 이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변 쪽에서 돌이 와서 흑으로 하여금 오히려 좌변 쪽으로 돌이 가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킬 것 같고요. 흑은 여기서 별로 두고 싶지 않아요. 그냥 상변? 상변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상변 쪽으로 향하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좌변 네. 같은 경우가 여기로 끊으면 그냥 끊는 쪽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후수로 이만큼 잡히는 것은 오히려 네. 흑이 한 번 더 둬서 좌상기를 다 가져갈 수 있다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백이 귀 쪽으로 끊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잡아요. 이거는 여기로 잡고 일단은 네. 이렇게 선수로 젖히는 게 워낙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아, 또 축 나가는 것을 30초. 하나, 자체로 축머리 위치에 뒀네요. 네, 나갈 수도 있고요. 아, 다섯,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지금 수를 뒀습니다. 방금 이은수요? 네, 끝내기 때 많이 두는 아직은 네. 끝내기 단계가 아닌데 저수 자체가 두터운 수다. 이영구 구단의 생각은 네. 이렇게 나와서 끊으면은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박정원 구단이 중앙 쪽 견제하자고 뒀던 수들을 셋, 네. 곧마로 삼겠다. 다섯, 여섯, 두터운 수입니다. 네. 여덟, 아홉, 열. 두 번 네, 남았습니다. 박정환 구단 초읽기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또 정석을 한 칸으로 벌려둔 게 아니라 두 칸으로 벌려두었기 때문에 흑이 한 점을 잡았을 때 또 백의 집에 또 변화가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흑이 이제 잡아놓으면은 백이 이 돌이 뭐 여기에 돌이 있으면 사실 굉장히 작은 자리인데 지금은 또 다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네.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흑의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데 이제 갖다 붙여서 30초. 그냥 후수로 받기에는 좀 둘, 당한 것 같고 뭔가 좀 넷, 활용을 하면서 다섯, 이곳을 이제 좀 지키고자 둘 것 일곱, 같아요. 여덟, 아홉, 그냥 아예 받질 않는군요. 다시 한번 상변으로 향했고요. 이렇게 또 다가오고 나니까 이 우상귀에 미리 놓여져 있던 백석점 굉장히 얇아 보이긴 하네요. 저 돌은 그냥 네. 백이 처음부터 흑의 모양을 그냥 선수로 삭감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훗날 공격 당하진 않을까요? 30초. 돌 자체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뭐 네. 여차하면은 넷, 어느 정도는 아, 버려도 다섯, 되고 네. 그렇게 여섯, 공격당할 돌로 일곱,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네, 이영구 구단도 초읽기 사용을 했고요. 두 기사 모두 초읽기 2회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구단은 딱히 둘 데가 안 보인다면은 결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영구 구단의 생각은 또 이 귀 있는 자리가 30초. 굉장히 두텁다고 보고 둘, 이었는데 상대가 넷, 반응을 안 해주면 또 다섯, 머쓱하거든요. 여섯, 음, 일곱, 그러니까 저기가 네. 만약에 아홉, 차단할 열. 생각이 별로 없이 마지막 한 그냥 번만 단순하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둔 거라면은 그렇게 네. 뭐 큰 자리라고 볼 수 없어요. 네. 오히려 상변 쪽이 훨씬 큰 곳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지금 분명히 여기 이었을 때 생각은 네. 이 차단을 생각 안 하고 뒀을 리는 아예 없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여기를 둘 때 흙이 이렇게 이어서 두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뭐 한 칸 정도를 뛰고 뭐 이런 식으로 살 것 같아요. 차단 당하고. 네. 근데 이제 이래놓고 과연 이게 공격 대상이 되는 건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초읽기 네. 자체는 박정우 구단이 먼저 들어갔지만 마지막 네. 초읽기는 이영구 구단이 먼저 몰렸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만 초읽기 두 번을 연이어서 사용을 한 후에 자상귀로 향했는데요. 결행을 하지 않네요. 우선은 아껴두는 건가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냥 차단하는 것 자체가 네. 당장 이득인지 아니면 반대로 악수가 될지 잘 네. 모르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멈칫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도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두 기사 모두 어떻게 보면 초읽기 한 번 정도씩은 약간은 좀 쉽게 좀 날린 것이 아닌가.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일단 무난하게 두는 것은 여기 지키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 조금 타이트하게 하나, 두는 거는 한 둘, 칸. 이 두 셋.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은 이제 이곳을 이제 부침을 당해서 별로 안 좋다. 이런 정석인데 지금은 과연 이 돌이 쉽게 살 수 아, 있는지가 첫 번째 네. 너무 의문이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까지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변 배석이 마지막 흙이 강하기 때문에 둘, 백의 장점을 발휘할 수가 넷, 없겠네요. 5, 6, 7, 8. 자, 우선은 일감대로 붙였고요. 그러니까 백이 지금 여기를 이제 젖히면요. 여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흙이 그냥 두기에는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버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충분히 이제 안에서 살자고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약간은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마지막 하나, 근데 호구를 친다면 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넷, 이런 정도로 다섯,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6, 7, 8. 네, 이거는 뭐 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어서 두면은 백이 늘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았을 때 한 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느는 것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은 박정훈 구단 노골적으로 여기는 뭐 늘지 마라라고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해요. 네. 막는 것이 아무런 음. 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답답하죠. 네. 그래서 중앙으로 향했고요. 무난하게 둔다면은 뭐 하나 정도 이제 밀어 놓고 단수.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한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영구 구단의 둘, 생각은 여기가 백이 조금 두터워지면 네. 오히려 다섯, 반대로 이제 여섯, 반격을 좀 노리고 있을 일곱.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박정환 구단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음. 진행을 할 것이 뻔합니다. 네. 자, 방금 보여주신 변화도처럼 이 변 쪽으로 백이 한번 미는 것까진 선수로 듣는데요. 마지막 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둘, 당장 이 셋, 좌변 쪽을 공략해가는 넷, 것은 다섯, 좀 시기상조일까요? 당장은 좀 여덟, 어려울 것 같아요. 최소한 여기 아홉. 정도는 한 번 더. 그러니까 아, 이 돌이 뭔가 흙의 포위망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 싶을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네. 그러니까 물론 뭐 흙이 둔다고 잡히지는 않지만 흙이 중앙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뭐 전부 다 선수가 듣는다. 이렇게 되면 백 쪽에서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전체가 엷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를 둘, 늘면은 두 셋. 칸. 넷, 5. 네, 근데 아,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젖힐 때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씌워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그러니까 상변 쪽이 이 돌 자체가 워낙 지금 두텁게 행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상변 쪽으로 돌이 간다고 해도 흙 쪽에서 집이 조금 지워지는 거 말고는 뭐 다른 부분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지금은 박정환 구단의 이 돌의 방향이 정수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영 구단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만한 여섯. 장면이에요. 지금. 네. 7, 8, 9. 네, 젖히지 못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이득을 본 거죠. 네. 백이
두 칸 정도로 모양을 잡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밖에 지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흙 쪽에서 아무래도 모양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흙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이 다른 수를 연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은 마지막 날일자 내지 하나. 느는 것 날일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넷, 아, 다섯, 여섯, 백이 그냥 날일자로 시험 당하는 것보다는 아홉, 이게 조금 더 낫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봉쇄당하면 답답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네. 자,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상변 받아두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은 사실 뭐 백이 뭘 잘못 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박정환 구단 쪽이 마지막 조금이라도 하나, 편하다 둘, 이렇게 아, 생각이 되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중앙 쪽 백이 두터워지면은 이 좌변에 들여다보는 약점이 돋보일 것 같은데 마지막 흙도 하나, 계속 그렇다면 둘, 중앙 쪽을 셋, 좀 정리를 해야 넷, 될까요? 그렇죠. 다섯, 지금은 중앙 쪽으로 여섯, 백이 는 곳을 두는 일곱, 것이 무난합니다. 네. 아홉, 급소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 들여다봅니다. 박정환 구단은 여기를 이렇게 잡히는 거는 일단 집을 워낙 크니까 만약 네. 살린다면은 날일자나 뭐 눈목자로 중앙을 이 좌변 쪽과 우상기 쪽 이곳을 이제 가르고 나오면서 양쪽 모두 좀 공격을 아. 해보겠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흑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마지막. 없는 게 하나, 백이 둘, 우하기 이윤수는 여기를 차단해서 이도를 공격하겠다라는 뜻이 분명히 있는 수인데 일곱, 여덟. 돌이 중앙 쪽으로 오면 올수록 자연스럽게 이 차단은 거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수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끝내기를 둔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흑 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백이 차단하기도 전에 먼저 흙이 두터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은 그 그림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일 테고요. 제가 볼 때 백이 뭐 네. 크게 실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주도권을 좀 빼앗긴 데 있어서 큰 몫을 한 수는 여기 이 벌린 수로는 네. 계속해서 그냥 여기를 뭐 진행시키고 좌기를 차라리 그냥 잡아서 좌변 쪽을 계속해서 서로가 그냥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지금은 일단은 흑이 백을 공격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여기서 둘, 뭔가 반전을 꾀한다면은 넷, 상변에 있지 않고 좌변 쪽을 두는 게 일리가 있을 것 같아. 너무 큰가요? 일단은 받아두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뭔가 이 타이밍에 네. 이곳을 좀 결행을 해보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드는데요. 이 우상기만 놓고 봤을 때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실전처럼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마지막. 들여다본 하나. 수는 둘, 악수는 아닌 건가요? 악수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다섯, 일단 네. 백이돌을 무겁게 한 수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은 좌상기 쪽 백돌과 우상기 쪽 백돌이 갈라지면서 양쪽 모두 흑이 먼저 간다라면은 백 쪽에서 좀 답답한 상황이 되었어요. 특히나 네. 우상기 쪽은 흑이 먼저 여기 날일자 내지 조금 더 강하게 둔다면 이런 데 이제 붙이면서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이제 이곳을 강하게 두겠다. 젖히면은 젖혀서 단단하게 벽을 만들면서 마지막. 공격을 할 수가 하나. 있거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대방의 돌을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무겁게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자, 양쪽을 차단을 했습니다.
이영 구단이 가져온 작전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졌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중앙 쪽에 힘을 비축하면서 적극적으로 두려고 했던 작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양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하나, 오히려 흑이 백을 둘, 공격하고 있기 셋. 때문에 넷, 초반 다섯. 하변 쪽에서는 작전에 어떻게 보면 성공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상변 쪽 진행되고 나서는 지금은 박정환 구단의 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짚어가면서 나오니까 이제 우상규의 백돌 정말 곤마가 되었네요. 저돌 같은 경우는 워낙 가벼운 돌이기 때문에 사실 어지간해서는 곤마로 몰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네. 공격하기 전에 돌을 딱 무겁게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작을 하니까 곤마가 됐습니다. 여기를 밀고 밀고 뛰고 가장 이제 무난한 행마라고 볼 수 있죠. 네. 자연스럽게 흑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여기 약점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네요. 마지막 하나, 간접적으로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은 이 백도를 잡기보다는 우선 좀 중앙 쪽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공격을 해 가겠죠. 그렇죠. 지금은 일단 먼저 주도권을 잡고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을 하고 백이 다 이제 정리가 됐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뭐 이런 데를 이제 지켜서 네. 흑의 약간 하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좌변 쪽을 둘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단 그리고 여기를 이제 치받고 한 칸 뛰었을 때 네. 당장 여기서 백의 지금 행마가 어디로 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이라면 이런 데 한 칸을 뛰는 건데 네. 흑이 그냥 흔히 말하는 무식하게 그냥 차단을 해버리면은 네. 막상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이제 선수라고 보고 이렇게 행마를 하기에는 네. 이 돈은 일단 없죠. 마지막 하나, 계속해서 셋, 넷, 그냥 흑만 다섯, 여섯, 좀 기분을 낸다고 해야 될까? 여덟, 답답해요 지금. 아홉. 자, 여기서 백의 행마 어렵네요. 지금 상황 자체가 백이 네. 이도를 조금 괴로운 상황이지만 양쪽 모두 잘 타개가 된다라면 백이 집이 많다 이러면은 사실 백도 충분히 둘만해요. 네. 왜냐면은 괴롭긴 하지만 두 대마 모두 잡힐 돌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걸로는 마지막 흑이 그냥 하나, 두텁게 다 둘, 정리해버리고 셋. 좌변을 가면은 넷, 다섯. 조금이라도 흑이 집이 일곱. 재미있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일단 지금 띄웠어요. 그래도 모양상 한 칸을 띄웠는데요. 지금 이영구 구단의 생각은 여기 붙이면 네. 탈출할 수 있다. 바로 차단은 어려워요. 흑도. 흑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흑은 이제 이 수를 적극적으로 노리면서 이제 나갈 거예요. 조금만 마지막 정리가 되면 바로 두겠다. 네. 네. 백 입장에서는 계속 이 약점이 두고두고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장면에서 백이 많이 두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런 데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여서 네. 이렇게 늘어준다라면은 젖혀서 마지막 선수로 집을 둘, 차지하는 거고 셋, 반대쪽으로 늘어주면은 다섯, 여기로 이제 돌이 와서 혹시라도 백이 살아간 이후에 아홉. 이제 차단하는 걸 노리겠다. 뭐 음. 이런 수법을 많이 두죠. 네. 자, 날일자를 건너 붙였는데요. 왠지 느낌이 이 흑돌이 약해서 차단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약점을 보강하려고 건너 붙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뭐 굳이 해설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의미를 이야기를 다 하시고 질문을 하셔갖고 네, 네. 확인차 네. 네. 네, 검사를 이수는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셋. 흑도를 차단은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네. 단수 치고 나가는 순간 흑은 뭐 아주 쉽게 연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영구 구단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면서 여기의 약점을 없애겠다. 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이영구 구단의 의도 잘 알겠는데요. 자, 여기서 백이 차단을 했을 때 흑도 선수를 뽑기 위해서 옆으로 치받는다면 백도 후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하나, 둘, 오늘 컨셉이신가요?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 다섯. 그렇죠. 네, 흑 쪽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둔다면은 네. 당연히 여기를 이제 치받고 이제 중앙 쪽으로 뛰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흑은 박정환 구단의 여기서 선택을 보면은 네. 아니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지금 흑이 나쁠 이유는 없어요. 바둑이.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두는 건 연결, 아, 좀 더 타이트하게 두는 건 치받고 중앙 한 칸. 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냥 잡는 것도 매력적인 게 잡아놓고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모양이 사실 여기 한 집만 있을 마지막 뿐이지 하나, 여전히 못 둘. 살아 있거든요. 계속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사실 매력 있어요. 네. 어느 쪽을 둬도 흑 쪽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타이트한 수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 여기를 아마도 여기 들여다보는 매력을 조금 아,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확실히 음. 박정환 구단의 페이스입니다. 이러다가 양곤마가 되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되는데요. 이미 양곤마죠. 네. 아, 여기 날일자로 가르고 나온 순간부터는 네. 이미 양곤마입니다. 진작에 양곤마였군요. 그래서 제가 이영구 구단 여기 이은 걸로는 네. 너무 양곤마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뭔가 반전차 아, 먼저 한번 흑의 약점을 좀 노려보는 거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자, 두 기사 모두 마지막 초읽기. 자, 공격과 타겟 양상입니다. 하나, 둘, 아마도 이제 이곳을 이제 하나 들여다보고 네. 다섯, 중앙 쪽으로 여섯, 뛰는 이런 일곱, 진행으로 둘 가능성이 여덟, 높습니다. 아홉, 네. 자, 기분 좋은 선수 자리. 박정환 구단 당연한 이야기지만 역시 판을 잘 풀어 나갑니다. 네. 네. 지금 뭐 이영구 구단이 딱히 마지막 그냥 굳이 이유를 하나, 찾자고 하니까 뭐 우변에 이렇게 벌린 게 작전상 미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영구 구단이 둔 수 중에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수는 사실 제 실력에서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흑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이 잘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역시 별명 하나 정말 잘 지었네요. 인간 알파고. 지금 이영구 구단 마지막 역시 하나, 그 둘, 모양은 셋, 넷, 이 자리를 붙여가는 것이 항상 많이 나오는 그런 수법이에요. 여덟, 근데 지금 이 아홉. 정도로 만족하고 박정환 구단도 차단해서 중앙을 잡게 된다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이 장면에서요. 네. 이 장면에서 여기 차단은 사실 흑도 부담이 되는 게 백이 이게 여기 있는 것이 거의 선수라고 봤어야 되거든요. 네. 이러고 이제 연결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깔끔하게 잡히는지가 의문이고 백이 아. 여기 이제 둬서 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한 점 잡게 되면은 집으로 또 커요. 아, 흑 쪽에서 굳이 유리한 흑 쪽에서 네. 모험적인 작전을 가져갈 마지막.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고분고분 이어주진 않네요. 글쎄 이제는 박정환 구단도 일단은 뭐 이제는 뭔가 너무 한번 단수 치고 한 번 더요. 그냥 차단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두고 싶은데요. 마지막 아니면 하나,
그냥 워낙 지금 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수 자체가 끝내기로는 또 많이 손해거든요. 네. 여섯, 그냥 이어줄 일곱, 것 같기도 합니다. 여덟, 마지막 아홉. 초읽기인데요. 자, 박찬호 구단도 아무리 흐름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여기까지 물러나긴 싫다. 뭐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흐름은 흐름이고 기세는 기세다라는 뜻인가요? 여기를 이제 단수 치고 네. 이렇게 있게 되면은 하나 받아주고 네. 나가면 뭐 이 두 점 잡히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있고 네. 차단하면 넘어가고 마지막.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아, 차단을 백이 하긴 했지만 네. 뭐 어차피 연결을 하변하고 연결하고 나면은 크게 부담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백이 이 중앙 쪽으로 연결하는 게 무조건 선수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근데 그냥 너무 잡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덩치가 커졌죠. 그러니까 여기 두 점 단수 칠 때 네. 나가는 거는 사실 마지막. 하나, 일단 둘, 너무 크게 셋, 차단 당하기 때문에 넷. 별로 두고 싶지 않아요. 근데 네. 여기를 단수 칠 때 첫 번째 사실 여기를 다 주더라도 네. 그냥 챙길 거 다 챙겼다고 보고 지킬 수도 있고요. 워낙 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연결한 게 사실 깔끔합니다. 네. 이 두 점 잡았어도 다시 보시면은 또 곤마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나간 거는 조금 너무 오히려 쉽게 마지막. 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은 아마 박정환 구단이 석점을 네.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이 반발을 한 상황. 자, 여기서 만족을 하고 100석점을 잡으면서 정리를 할지, 자, 중앙을 연결을 할지. 자, 선택의 기로인데요. 박정환 구단의 다음 한 수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